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기술 변화와 법률 제도 10번째 시간으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재생 의료는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는 의료 분야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재생 의료나 또 바이오 의약품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 궁극적인 의료 기술이라는 것은 재생 의료라고 합니다. 즉, 이 재생 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 또는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원함으로써 정상 기능을 되살리고 또는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 기술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마뱀이 도마뱀이 그 천적을 만나거나 위협을 느끼면은 자기 자신의 꼬리를 잘라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이제 도망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그 꼬리가 그대로 돋아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재생 기술은 이, 이 도마뱀과 같은 것을 흉내낸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은 최근에 우리가 관련된 이 법률을 제정을 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될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고 금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의 업계가 큰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이제 재생 의료나 유전체 분석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기술 산업화의 수준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 의료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질환 치료 기술 및 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존의 수술과 약물 치료는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재생 의료는 손상된 조직과 기능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첨단 재생 의료는 고도로 발달된 현행 의술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첨단 재생 의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또는 낡거나 못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이렇게 이제 사전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생 의료라는 것은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서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생 의료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첨단 재생 의료는 뭐냐? 첨단 재생 의료는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재생 의료라 하면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
첨단 재생 바이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여기서는 다만 세포 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직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는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첨단 재생 의료의 이제 발전사를 한번 보면은 1968년에 첫 세포 이식이라 하신 골수 이식이 시술됐습니다. 이어서 1979년에 인간 탯줄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발견했습니다. 또 1981년에는 첫 피부 조직 이식을 수행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지에서 생체 외 줄기세포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1996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 포유동물 체세포 복제양인 둘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둘리 탄생은 동물 복제를 통한 인간의 질병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복제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논쟁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9년의 실험에서는 배양된 인공방광을 환자에게 이식한 바 있고, 2007년에는 미국의 위스콘신대와 일본 교토대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이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제조이고, 여기서는 특히 배아 연구에서 제기됐던 윤리적 문제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첨단 재생 의료는 이 상업적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 의료를 미래 핵심 산업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재생의료 기술 개발 분야에 향후 10년간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병원 및 의료기관 등에서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기술 변화, 의료 소비주의로 인한 환자들의 니즈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환자 편의성 및 접근성, 유연성 개선과 비용 절감 등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는 기존 신약이나 의료기기와는 차별화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및 신산업 영역이고,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재생의료에 특화된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15년에 발생한 그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보건 체계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계기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을 대두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이른바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이른바 첨단 재생 바이오법 등의 제정을 위한 수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9년 5월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K주의 제조 및 품목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즉 인보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국내에서는 시판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보사의 그 주성분 중 하나가 이 허가 당시에 그 당초 코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소위 그 신장세포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2019년 3월 30일 위탁 및 판매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 코롱생명과학의 그 인보사 사태는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이건 그 제2의 황우석 사태로까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첨단 재생 바이오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수기되었던 이 소위 그 첨단 재생 바이오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국민 건강에 관한 국가적 의무와 이제 입법적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바이오 의약품들을 둘러싼 일련의 그 사건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정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런 관련된 의료 기술들은 기존의 의약품 관리 체계 하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입법적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첨단 재생 의료 분야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입법의 지체 현상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36조 2항의 3항에 따라서 건강권은 바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고, 이것은 곧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 건강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논의 기술 변화 법률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술 행정에 있어서 법칙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법률은 어떤 헌법적 조항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국가가 헌법 국가이고 법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요청되는 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건 또는 국민의 건강권은 우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국가는 이 헌법에 국민의 보건이나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률들을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국가는 우리 헌법 조항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을 제정해서 이러한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 보건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런 첨단 재생 의료 분야나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러한
개별적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기존의 법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첨단 재생 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정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 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허가 및 안전 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합성 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 사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 장치로서 법적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러한 그 재생 의료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소위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제정하고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첨단 재생 의료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고,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첨단 재생 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고시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과 장기 추적 조사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두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원금 또는 공익 목적의 발전 기금 등으로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고,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및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약사법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 세포, 유전자 치료제 품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또 약사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의 이제 제정 이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그 바이오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재생의료는 희귀, 난치 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 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재의 의료법이나 약사법으로는 소위 말하는 첨단 재생의료 분야 치료 기술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신속 처리 지원을 통해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장기 추적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고 향상에 이바지할 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약 5년 전부터 주장이 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첨단 재생 의료 내지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대해서는 각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 바 있고, 또 오늘날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각종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회사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 이런 여러 이제 또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의약 그 백신 회사 또 치료제 회사들 이런 그 의료 분야의 제약 회사들이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